두 번째 시간으로 들어왔는데요. 첫 번째 시간 거 복습하셨는지 안 하셨는지 모르겠어요. 첫 번째 시간이 어려웠잖아요. 오늘은 좀 쉬운 파트니까 저번 시간까지 배웠던 코리커전하고 CPS 개념을 바탕으로 해서 오늘은 좀 수업을 쉽게 가져가려고 그래요. 저번 시간에 너무 어려웠다는 의견들이 많아가지고 이번 시간에 좀 쉽게 가려고 합니다. 분량은 약간 저번 시간보다 많을지도 모르겠는데 쉬우니까 금방 지나갈 거예요. 채팅창에 여러 가지 얘기하시거나 이러면 다 지금 이 총무 허남진이가 계속 대응해 줄 거고, 여러분들이 채팅창에 써놓으면 제가 읽지 않아도 총무가 읽고서 저랑 얘기를 하게 될 거니까요. 중간에 궁금한 거 생기시면 혹은 하고 싶은 얘기 있으시면 막 쓰시면 돼요. 자, 일단 시작을 해보죠. 저번 시간에는 어싱크 어웨이트가 성립하는 기본적인 원리를 알아봤다면 그 원리는 다 언어 안에 내장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게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살펴볼 거예요. 자, 그래서 첫 번째로 여러분들이 배우셔야 될 부분은 어싱크라는 문법 시스템과 프라미스 객체와의 관계에 대해서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프라미스는 자바스크립트 내장 객체로 지정이 됐잖아요. ES6 때부터는. 그래서 이게 표준 객체이기 때문에 이 표준 객체에 따라서 자바스크립트와 브라우저 생태계를 둘러싸고 있는 HTML 표준 등등이 다 프라미스를 사용하도록 변경이 됐죠. 그래서 이제서는 모든 API가 다 프라미스를 사용한다고 생각하셔도 무방합니다. 프라미스는 지원 안 되는 구형 브라우저가 꽤 있는데요. 프라미스는 폴리필 프로젝트가 워낙 많으니까 대부분 다 프라미스를 수렴하시는 게 좋아요. 자, 간단한 프라미스를 하나 만들어 보자면 타임아웃이라는 프라미스를 지금 만들고 있죠. 이 함수는 실행해야 될 F 함수를 하나 받고 딜레이를 줄 밀리세컨 하나 받아서 프라미스를 하나 만들어서 리턴하는 함수예요. 이 프라미스를 보면 리졸브 타이밍에 어떤 값을 넘기냐면 값으로 받아온 F 함수를 호출한 결과값을 리졸브한테 넘겨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타임아웃을 밀리세컨만큼 진행한 다음에 그때 가서 함수를 실행한 결과값을 리졸브한테 넘겨주는, 쉽게 말해서 이런 것들을 폴리필이라고 하는, 폴리필? 아니, 보일러플레이트라고 하는데 기존의 프라미스 인터페이스가 아닌 애들을 프라미스로 바꿔주는 이런 간단한 번역 함수라고 할 수 있겠죠. setTimeout은 콜백 스타일이잖아요. 그래서 기존에 존재하던 많은 콜백 스타일들을 프라미스 생태계로 영입을 하려면 프라미스로 바꿔주는 이런 녀석들이, 컨버터들이 필요해요. 그래서 타임아웃도 그렇고 인터벌도 그렇고 다 프라미스 생태계로 바꿔오려면 중간에 이런 컨버터들이 필요합니다. 이 타임아웃이라는 함수는 간단한 setTimeout의 프라미스 컨버터라고 생각하셔도 돼요. 자, 그래서 우리는 타임아웃 함수가 함수 f를 받기 때문에 간단한 값을 리턴하는 f1, f2라는 함수를 만들었어요. f1이라는 함수는 호출하면 무조건 abc를 리턴하고 f2는 df를 리턴하는데, 나중에는 여러분들이 이제 복잡한 작업을 할 함수를 f1, f2에다 할당하게 되겠죠. 그 다음부터는 저희가 시간 측정으로 비동기에 대한 이해를 할 거기 때문에 스타트 지점으로 퍼포먼스 now를 할당해놨어요. 그래서 현재 시간을 스타트점에다 넣었죠. 데이트 나우하고 퍼포먼스 나우의 차이점은, 데이트 나우는 시간상 지금 현재를 나타내는 거고 퍼포먼스 나우는 브라우저가 이 페이지를 연 직후부터 얼마나 지났는지를 나타내는 시간이에요. 기본적인 정수값은 밀리세컨이라는 점에서 동일한데 퍼포먼스 나우는 브라우저 스펙에 따라서 그 밑에 소수점인 나노초를 표시할 수 있는 능력이 더 있습니다. 그래서 더 정밀한 시간 측정이 되죠. 자, 이 기본적인 구조, 타임아웃, F1, F2, 스타트, 이 네 가지를 계속 깔면서 여러분들하고 진행을 할 거니까 그 네 가지 함수에 익숙해지시길 바랍니다. 자, 첫 번째로는 프라미스를 하나 만들어 봤어요. 그래서 이 프라미스는 리졸브 타이밍에 F1을 호출해서 결과값을 then에 넘겨주는 프라미스라고 할 수 있죠. 이 프라미스 1번에 then을 걸어서 콘솔 로그를 걸어보면 찍히는 값은 ABC가 될 거예요. 여기까지 어려우신 분들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프라미스에 대한 대기본적인 문법이기 때문에
쉽죠? 네. 그래서 F1 함수를 호출한 결과값을 리졸브한테 넘겨준다. 그래서 콘솔 로그에는 ABC가 찍힐 거야. 뭐 이런 아주 쉬운 코드입니다. 쉽다고 방심하고 계시죠? 그렇죠. 바로 퀴즈를 준비했습니다. 자, 프라미스2에도 똑같이 then을 사용하는 프라미스를 만들 거긴 한데요. 퀴즈 링크를 총무가 공유 안 했나? 퀴즈 링크를 드릴게요. 여러분들 다들 줌 채팅창을 열어보시면요. 거기에 방금 총무가 공유한 퀴즈 링크가 있을 거예요. 열어보세요. 제가 전체 화면 녹화를 하고 있어서 여러분들의 화상을 못 보고 여러분들의 캠은 다 총무가 보고 있기 때문에 캠 보고서 신호를 주실 때는 저희 총무가 다 파악할 거거든요. 남진아, 다들 하신 거 같냐? 아니, 뭐를요? 다들 링크 보고 연 거 같은 반응이냐? 카메라의 반응들이? 지금 카메라에 몇 명 계신 없어? 분이 몇 분 안 계십니다. 그렇구나. 다들 퀴즈 링크 여셨어요? 뭐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들 이 퀴즈 정답 못 맞춰도 되는 거니까 재미로 다 열어주세요. 설문도 여기서 진행할 거기 때문에. 프라미스2에 맞는 코드가 저희의 퀴즈잖아요. 근데 제 조건은 프라미스를 사용하지 않고 1번을 채우는 거예요. 그래서 나름 생각하셔서 1번에 들어갈 코드를 프라미스를 사용하지 않고서 만들어주세요. 두 분이 제출하셨는데 F2를 호출한 결과를 저는 then에서 받고 싶어요. 즉 DEF가 추적됐으면 좋겠어요. 참고로 여러분들이 푸신 답안은 남한테 공개되거나 이런 게 아니라 그냥 퀴즈 진행하면서 여러분들하고 같이 하려고 만든 거라서 뭐 부담 없이 가나다라 마바사라고 넣으셔도 되고요. ABCD라고 넣으셔도 돼요. 퀴즈 마감은 지금 건 빨리 할게요. 마감해라. 마감할까요? 마감했습니다. 네, 이제 마감됐죠. 마감되면 제출이 버튼이 없어져요. 7분이 제출하셨습니다. 미친, 다음부터 나한테 몇 명 제출했는지 얘기해줘. 아니, 아예 나한테 마감한다는 사인을 나한테 보내, 네가. 아니, 저기 제가 요거 드릴 테니까 이거 화면 못 띄우세요? 하나 더? 띄워. 제가 페메로 줘, 페메로. 페메로 드렸어요. 이거 한번 보시면 바로바로 떠요. 그래? 입력이 들어오면. 그렇구나. 자, 제출하신 분들의 코드를 보면 뭐지? 이 사람들은 프라미스 쓰지 말라고 그랬는데 프라미스 쓴 사람들은 뭐지? 이미 프라미스 쓰지 말란 말 하기 전에 이미 쓰셨어. 그렇구나. 타임아웃 호출한 사람들도 제가 이 타임아웃 호출하라고 이거 문제를 냈을 리는 없겠죠. 자, 이건 당연한 반응이라고 생각하고 바로 정답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정답은 이거예요. 정답은 이겁니다. 자, 우리는 이거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도록 하죠. 어싱크 함수의 호출 결과는 F2를 호출한 결과를 리턴하고 있잖아요. 근데 F2는 그냥 DEF 넘기는 녀석이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프라미스 then의 리턴 값처럼 프라미스가 돼요. 자동으로. 즉 어싱크 함수의 리턴 값은 프라미스가 된다. 어싱크 이퀄 프라미스 생성기다 라고 생각하셔도 됩니다. 이게 정답이라고 생각해 보신 분 계세요? 이미 제가 힌트를 드렸죠. 지금 우리가 배우고 있는 주제가 어싱크와 프라미스의 관계라고 얘기 드렸잖아요. 사람들이 다 머리를 또 휴먼 모드나 하이버네이트 모드로 돌리고 계시니까 멍 때리고 있어
이게 다 까먹었을 텐데 좀 더 집중해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 장표에서 설명드리고 싶은 건 어싱크의 정체가 무엇이냐, 뭘 해주는 건데 라고 얘기를 하자면 어싱크 내부에서 작동하는 어웨이트의 작동은 잠깐 잊어버리고 어싱크 함수의 호출 결과가 리턴하는 것은 프라미스가 된다라는 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어싱크 함수를 호출한 결과가 프라미스로 수렴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 둘 필요가 있어요. 어싱크 어웨이트로 넘어갈게요. 이제 어웨이트를 어싱크 안에 써보는 거죠. 방금 전까지는 어싱크 함수가 어싱크 함수 내부 말고 외부에 리턴하는 게 프라미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설령 리턴 안 해도 프라미스예요. 걔는 프라미스 보이드가 되는, undefined 되는 거죠. 근데 await는 어싱크 함수 내부에서 쓰는 구문이잖아요. 그래서 그게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볼 거예요. 또 이걸로부터 시작을 할 거고요. 자, 첫 번째 즉시 실행 화살표 함수는요. 타임아웃 함수를 호출해서 then을 호출하고 그 결과로 콘솔 로그에 넘어온 값 v와 시간이 얼마나 경과했는지를 그 시점에 퍼포먼스 나우에서 스타트 값을 빼가지고 출력하게 돼 있어요. 그러면 500ms 이후에 then이 호출될 거예요. 그렇죠? 벌써 코드가 어지럽진 않으시죠? 아직 쉬우니까. 두 번째 코드는 타임아웃 F2를 넣고 1000ms, 즉 1초 후에 마찬가지로 콘솔 로그에 V값과 퍼포먼스 나우 스타트를 출력하겠죠. 자, 제가 이 코드를 실행시켰을 때 최종적으로 모두가 실행되는데 걸리는 시간은 얼마나 걸릴까요? 가 퀴즈입니다. 확인되세요? 12명밖에 대답을 안 했어, 아직. 우리 참여자가 35명이야. 아직도 많이 있어야 돼. 지금 20분 하셨어요. 빨리 듣고 계신 분들 이 퀴즈 링크 열어서 빨리빨리 답변해주세요. 22분. 삼지선언에 고민할 게 뭐가 있어. 빨리빨리 골라. 나머지 분들은 정말 참여만 하고 딴청하시는 건가? 그럴 거면 생방에 오실 필요는 없는데 저희는 바로 이거 편집해서 공개하잖아요, 영상을. 저는 생방에 올인하도록 하겠습니다. 24분 정도 답변 26분. 오케이. 마감해요? 아니, 저희 총무가 열 센 다음에 마감할게요. 마음속으로 세겠습니다. 그래도 중간에 알려줘야지. 5, 6, 7, 8, 9, 10. 마감됐죠? 네. 자, 앞에 화살표 함수와 뒤에 화살표 함수는 호출하자마자 즉시 첫 번째 함수가 반환되고 프라미스가 처리되기 때문에 구조로 보면 이렇게 실행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F1, F2는 거의 동시에 발동이 돼서 F1은 0.5초 있다가 콘솔 로그가 찍히겠지만 F2는 1초 있다가 콘솔 로그에 찍히니까 총 실행 시간은 1초면 다 해결이 되죠. 즉 화살표 함수 안에서 프라미스를 만들어내서 then을 때린다고 해서 블락킹이 걸리진 않는다. 그래서 바로 밑에 있는 함수가 호출될 테고 뭐 약간의 오차는 있겠죠. 3ms, 2ms 뭐 이런 오차는 있겠지만 F1, F2는 F1이 500ms 있다가 콘솔 로그에 500ms가 찍힐 테고 F2는 1000ms가 찍혀서 이 코드의 총 실행 시간은 1000ms이 될 거예요. 대부분 정답을 넣어주셨어요. 그렇죠? 이거를 저희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병렬 실행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엄밀하게 얘기를 하면 F1 타임아웃과 F1 타임아웃은 F2 타임아웃은 약간
스타트 할 때 몇 밀리세컨의 차이는 있을지 몰라도 무시할 만한 수준인 거고 동시 진행으로 병렬로 진행이 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프라미스의 병렬적인 사용이라고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F1 타임아웃과 F2 타임아웃이 동시에 진행되고 있는 느낌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렇죠? 그러면요. F1을 사용하고 있는 첫 번째 타임아웃 코드를 이건데 이 부분을 어싱크 안으로 집어넣으면 어떻게 바꿔야 될까요? 가 바로 3번 문제입니다. 제가 네모칸을 한 줄로 쳐놨으니까 한 줄로 해결된다는 얘기죠. 참여자를 보고 싶으니까 여러분들 뭔가 정답을 모르겠어도 그냥 아무거나 써주시면 좋아요. 저한테 메시지를 보내주셔도 되고요. 뭐 이런 거 좋아요. 메시지. 좋아. 다들 정답 잘 써주고 계세요. 제출하신 분들. 막 올라와. 야, 근데 이거 내가 카운트를 세야 돼? 미친. 네? 내가 이거 세야 되는 거야? 몇 명이 했는지? 얘 주관식을 카운트를 안 적었네. 이거 딱 보면 보이죠? 네? 네가 셀 거니까 상관없어. 문제는 아니 근데 이미 제출했잖아. 문제는 이 첫 번째 줄 타임아웃 부분 F1을 사용하고 있는 타임아웃 프라미스 구문을 어싱크 안에서 어떻게 해결할까? 했어요. 주관식은 빡빡하니까 아쉽지만 이쯤에서 마감할게요. 마감했습니다. 뭔가 아쉽기 전에 빨리빨리 아무거라도 메시지라도 써주셔야 돼요. 마감했으면 정답을 보겠습니다. 정답은 이거예요. 많은 분들이 맞춰주셨는데요. 어웨이트를 사용하고 있죠. 어웨이트란 결국 어웨이트 뒤에 반드시 뭐가 와야 되냐면 프라미스가 와야 돼요. 타임아웃은 프라미스를 리턴하고 있는 함수니까 정확하게 프라미스를 리턴하는 함수 앞에 어웨이트가 와야지만 효과가 있습니다. 그럼 프라미스를 리턴하지 않는 함수 앞에 어웨이트를 쓰면 에러가 나냐? 그렇진 않아요. 그냥 어웨이트가 아무 일도 안 할 뿐인 거지. 그래서 어웨이트 뒤에 프라미스 함수가 오면 프라미스 den을 기다렸다가 진행해주는 역할을 하고요. 어웨이트 뒤에 프라미스가 아닌 값이 오면 그냥 바로 진행을 해줘요. 작동하기 때문에 이 코드를 더 자세하게 볼까요? 콘솔 로그라는 함수를 호출하고 있잖아요. 이 괄호를 통해서 이 자바스크립트 문법에서는 함수 호출 구문이 나왔을 때 먼저 인자가 해석이 돼야 돼요. 그래서 인자는 왼쪽에서부터 오른쪽으로 해석이 되거든요. 그럼 왼쪽에 있는 인자가 먼저 해석돼야 되는데 왼쪽에 있는 인자를 해석하려면 어웨이트가 관여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어웨이트가 해소돼야지 첫 번째 인자가 해석이 끝나고 두 번째 인자가 해석이 끝나고 그 다음에 가서야 콘솔 로그 함수의 호출이 완료되는 식으로 작동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따로 변수를 빼지 않아도 이 에러파스의 특성만 이용하면 충분히 이렇게 한 줄로 어웨이트를 끼워 넣어서 정리할 수가 있게 됩니다. 첫 번째 녀석을 바꿨으니까 두 번째 녀석도 똑같이 바꾸면 되겠죠. 그래서 위에 프라미스 den을 쓰던 구문을 어싱크 즉시 실행 함수로 바꿔도 같은 효과를 일으킨다. 그럼 위에 거랑 아래 거랑 거의 비슷한데 문법적인 차이만 있다고 봐도 되겠죠. 문법적인 차이를 알아보면
프라미스를 만들어서 프라미스의 된, 그리고 den이 화살표 함수의 v를 넘겨주는 과정까지가 싸그리 다 합쳐서 await가 된 거죠. 예, 조 과정이 await가 됩니다. 그래서 await의 뒤에다가 프라미스를 넣어주면 걔가 하나의 값 v로 환원되는 거죠. 그래서 이 치환 원칙을 잘 아시면 await를 어느 시점에 써야 되는지를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좀 더 나가서 보면요. await 뒤에 오는 값을 기준으로 CPS에서의 suspend라는 행위가 일어나요. 자바스크립트의 문법 조각조각을 다 문을 쪼개가지고 계속해서 이 문이 진행될지 아닐지를 결정하게끔 ES6의 내부 구조가 돼 있어요. 여러분들이 ES6로 코드를 짜면요. 언어 파서가 덩어리지게 명령문으로 바꾸는 게 아니라요. 명령문 하나하나를 마치 커맨드 패턴의 커맨드 객체처럼 객체로 감싸요. 그거를 레코드라고 불러요. 레코드라고 부르는데요. 즉 자바스크립트 엔진은 새로운 표준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작성하신 코드를 하나하나 레코드라는 객체로 감싸게 되고요. 실제 실행은 연속되어 있는 레코드를 계속 진행할지 특정 명령을 담은 레코드에서 잠깐 멈췄다가 원하는 시점에 다시 리줌을 할지를 결정할 수가 있어요. 그러한 문법이 언어 엔진 레벨에서부터 내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await는 뒤에 오는 값을 기준으로 해서 이 명령어 세트 하나의 레코드를 서스펜드 시키는 기능이 있어요. 당연히 프라미스 된 시점에 리줌이 돼서 그 이유가 진행되도록 하는 거죠. 이게 언어 내부에 내장되어 있습니다. 네, 지금 잠깐 채팅을 봤더니 수정은 앞으로도 없어요. 왜냐하면 저희는 승부는 한 번에 뭐 이런 느낌으로 긴장감을 유도하기 때문에 수정은 불가능하고요. 왜 자꾸 문제 듣다가 소리 끊겼다는 분들이 많지? 제가 네트워크 상황이 안 좋은가? 그런 것 같지는 않은데. 저는 네. 시간은 채팅방에다 얘기하시면 돼요. 그럼 총무가 보고서 총무가 손으로 지금 이거 마감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채팅방에다 시간을 더 주세요. 그럼 총무가 마감 안 할 거예요. 네. 채팅방을 제가 읽고 있겠습니다. 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서스펜드라는 기능을 갖고 있다는 점을 기억해 두시길 바래요. 자, 이번에는 약간 다른 걸 할 건데요. 요거는 타임아웃에서 첫 번째 den에 콘솔 로그를 찍어준 다음에 리턴 값으로 타임아웃 F2를 해서 보내고 다시 그 다음번에 den으로 또 콘솔 로그를 찍었죠. 얘 총 실행 시간은 얼마일까요? 그거군요. 퀴즈가 열렸습니다, 여러분. 퀴즈가 열렸어요. 이번 시간 좀 쉬워지지 않았나요? 제가 난이도 조정을 좀 했어요. 객관식이 모니터링하기 좋네. 주관식을 좀 줄일까요? 주관식도 좀 칸을? 아니 카운트만 붙으면 될 것 같아. 맨 밑에다 카운트 넣어야겠다. 참여율이 떨어졌나 봐. 안 올라. 찍으셔도 되는데. 맞아. 찍으셔도 되는데. 마감 10초 전. 객관식이니까. 9, 8, 7, 6, 5, 4, 3, 2, 1. 마감. 정답은 당연히 1.5초죠. 1.5초입니다. 1.5초는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F1의 500ms을 then으로 해소한 이후에 그 다음에 프라미스가 만들어지기 때문에 그 다음번 프라미스 then은 1초 후에 일어나서 총 실행 시간이 1.5초가 됩니다. 이거를 프라미스의 직렬 연결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 직렬 연결하는 코드의 경우에는 앞에 시간 잡아먹고 그 다음번 시간이 잡아먹힌 식으로 순차 실행을 처리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이거야말로 어싱크 어웨이트가 가장 효과를 발휘하는 부분이에요. 어웨이트 구문은 사실상 병렬 구문을 지원하지는 않습니다. 직렬 구문만 지원하는 거지. 왜냐하면 어웨이트 시점에 서스펜드를 하고 된 시점에 리줌을 하기 때문에 병렬 진행이 기본적으로는 안 돼요. 그래서 어웨이트를 쓰는 건 기본적으로 직렬에 가깝다라는 거죠. 이걸 더 나아가 보면 어싱크 어웨이트로 바꾸면 이제 익숙하실 테니까 금방 보시면 이렇게 하면 굉장히 손쉽게 직렬을 구현할 수 있습니다. 같은 동가의 코드는 고작 이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럼 이걸 좀 더 깊이 살펴보도록 하면 얘가 내부적으로는 어떻게 나눠지느냐. 첫 번째로 동기 명령 구간이 있죠. 그래서 명령이 여기까지 해석한 다음에 서스펜드를 때리게 돼요. 왜냐하면 어웨이트가 나왔기 때문이죠. 그래서 요 서스펜드 구문이 그 다음번에 진행이 돼서 요 레코드가 해소되는 시점에 리줌이 일어나면 다시 동기 명령이 여기까지 진행이 되겠죠. 퍼포먼스 나우 스타트 해석하고 콘솔 로그 마감 짓고 그 다음번 콘솔 로그 해석하는 데까지가 한 큐에 또 진행이 될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나면 다시 여기서 서스펜드가 걸릴 거고 이게 리줌이 되면 나머지가 전부 해소될 거예요. 실제로 이러한 과정이 위에 있는 타임아웃 프라미스를 이용하는 코드로 보시면 이해가 되죠. 요 구문들이 그저 밑에 마치 동기 명령처럼 작성하면 어싱크 내부에서 어웨이트를 기준으로 이러한 4개의 블록으로 나눠지는 기능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직접적으로 코드를 저렇게 나누지 않아도 분할하지 않아도 마치 동기 명령처럼만 사용하면 자바스크립트 엔진이 알아서 컨티뉴어스 패싱에 따라서 이렇게 블럭을 나눠서 알아서 실행해 준다. 그래서 현격하게 코드가 줄어들죠. 쓸데없는 구조물이나 장식물 다 없어지고. 반대로 얘기하면 어싱크 어웨이트를 사용했던 코드도 전부 다 어싱크 어웨이트가 없는 코드로 환원할 수 있다는 얘기이기도 해요. 어떤 경우에는 어싱크 어웨이트로 되어 있는 코드를 레거시 코드로 환원해야 되는 경우도 많은데 실제로는 어싱크를 사용했던 구문 안에 복잡한 지역 변수나 이렇게 동기명령적인 구문들이 많이 엉켜 있어서 기존으로 환원하기 쉽지 않은 경우도 많은데 그것도 나중에 훈련해야 되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래서 어싱크 어웨이트는 언제 자연스럽냐면 사실은 직렬 처리할 때 굉장히 자연스럽다. 너무 자연스러워. 그냥 쓰는 것 같아요, 언어를. 그런 느낌입니다. 근데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내고 싶은 퀴즈는요. 돌발 퀴즈인가? 콘솔 로그를 하나만 쓰고 싶어. 라는 거죠. 콘솔 로그 하나에 F1, F2를 다 담아서 퍼포먼스 나우 빼기 스타트도 500하고 1000이 찍히게 하고 싶어. 라고 생각한다면 코드 어떻게 작성해야 될까요? 가 바로 퀴즈가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잘 따라오셨으면 어렵지 않죠? 어려운가? 맞아요. 어렵지 않아요. 잘하고 계세요. ES2015 2015년 이후에 2020년까지 매년 버전업되고 있는 자바스크립트의 스펙들은 이미 많이 알려져 있지만 그걸 여러분들이 네이티브하게 굉장히 부드럽게 잘 사용하느냐는 다른 얘기예요. 이미 여러분들은 기존의 자바스크립트 문법에 익숙해서 굉장히 자연스럽게 원하는 표현을 할 수 있을지 몰라도 새로 나온 애들은 그런 게 존재한다는 것만 알지 문법의 깊은 뜻이나 속속들이 어떻게 메커니즘이 작동하는지 모르면 코드를 되게 부드럽게 쓰기가 어렵고
그거에 익숙한 사람이 작성한 부드러운 코드를 보면 아 이거 난해한데요? 이렇게 나오기 마련이죠. 본인이 그 문법을 잘 모르는 것뿐인데 남이 짜면 되게 난해하다라고 요구를 하는 경우가 많단 말이에요. 저는 여러분들이 보다 언어의 고급 사용자가 되길 바래요. 외국인이 떠듬떠듬 한국어 하는 거 말고 우리 한국인이 한국어 할 때처럼 자연스럽게 언어의 깊이와 활용을 할 수 있기를 바라고 스터디를 조직하고 있어요. 그래서 문법 사용하는데 많은 차이점 그리고 미세한 차이점 이런 것들을 가르쳐 드리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배지 주냐고 물어보시는데요. 오늘도 배지 드려요. 근데 총무가 저번 시간 것만 해도 당첨자를 안 정했네 아직도. 미친. 오늘도 총무가 몇 분 정할까? 저번 시간에 몇 명이었냐? 아, 기억도 안 나네. 그지야? 지난번에요? 응. 아, 출석한 사람? 아니 출석한 사람 전원 주는 거 아니었잖아. 그러니까, 몇 명 주기로 했냐고요? 어. 그거는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저번 시간 10명이었던 걸로 제가 기억나요. 영상 보면 나올 텐데 오늘도 10명 드리는 걸로 하고요. 총무 이따 이거 채점 정리하라고 죽겠다. 어쨌든 슬슬 마감해도 되나요? 마감할까요? 어. 마감하겠습니다. 마감했습니다. 정답은 이거죠. 많은 분들이 맞춰주셨고요. 또 어떤 분들은 미세하지만 틀렸어요. 그래서 차이점을 잘 생각해 보셔야 되는데요. 이것도 같이 따라가 보죠. 여기까지가 동기 구간이니까 첫 번째 레코드가 실행되는 구간은 여기일 거예요. 두 번째로는 요만큼이 또 하나의 서스펜드 구문을 이루고 있죠. 그래서 여기까지 일어나서 첫 번째 인자가 then으로 해석이 되고요. 두 번째는 동기 구간이니까 바로 처리가 되겠죠. then이 일어난 다음에. 그래서 요때 얼마가 찍히느냐 하면 500ms이 찍힐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요 다음에 다시 서스펜드 구문이 나오죠. 그래서 또 이만큼 동기 명령이 정지돼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 다음번에 얘가 실행될 거기 때문에 이때는 또 시간이 흘렀기 때문에 1000이 더 지나가 있어서 얼마가 되죠? 1500이 찍힐 거예요. 이런 느낌으로 꼭 하나하나 어웨이트를 걸지 않아도 인자에 걸어도 인자 사이에 있는 동기 구문들은 비동기인 프라미스가 진행될 때까지 멈춰 있을 수 있다라는 성질을 잘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걸로 프라미스와 어싱크 어웨이트와의 관계는 좀 익숙해지셨죠? 퀴즈 푸신 분들이 전보다 더 많아지신 거 보면 좀 더 익숙해지시는 것 같아요. 이 성질을 알면 내가 어싱크 어웨이트를 잘 활용하려면 내 기존에 있던 콜백 스타일의 함수나 아니면 그냥 함수조차도 다 프라미스 관련된 컨버터를 이용한 함수로 바꿔놔야겠구나. 그래야지 내가 어싱크 생태계 내에 어웨이트란 강력한 기능을 마음대로 쓸 수 있게 되겠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앞으로는 여러분들이 어떤 함수를 만드셔도 프라미스로 만드시는 게 더 유리하죠. 특히 비동기라면 비동기라면 동기라면 바로 값을 리턴할 테니까 상관없을 테고 비동기라면 어떠한 스타일이라도 다 프라미스로 컨버팅 해놓는 편이 훨씬 더 유리합니다. 그럼 어싱크 어웨이트를 쓸 수 있기 때문이죠. 설문을 하나 내리겠습니다. 퀴즈만 푸시니까 힘들었잖아요. 설문도 하나 때리고 싶어요. 지금 설문이 하나 나왔을 거예요. 설문은 프라미스 올과 레이스를 사용하시는지가 저는 궁금해요. 왜냐하면 다음번에 일어날 내용이 프라미스 올과 레이스예요. 일반적으로 올은 사용 경험이 많으실 테고요. 레이스는 쓰는 경우가 별로 없기 때문에 경험이 적으실 가능성이 높고 당연히 둘 다 사용하시는 경우도 있고요. 저는 총무가 알아서 마감할 거예요. 그러면 10초 세겠습니다. 8, 7, 6, 5, 4, 3, 2, 1, 땡.
자, 이건 결과를 공유해 드리면 올만 사용하시는 분이 17분이라고 대답하셨고요. 둘 다 사용하신 분은 3분밖에 없었고 사용 안 하신다는 분 5분이나 계셨어요. 프라미스 올과 레이스는 평소에 사용은 둘째치고 어싱크 어웨이트에서는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어웨이트 구문이 직렬 프라미스만 지원하기 때문에 병렬 프라미스를 사용하려면 반드시 프라미스 올과 레이스의 도움이 필요해요. 최신 브라우저에서는 프라미스 파이널이 추가됐죠. 그래서 이 올과 레이스 외에도 동시 진행에 대한 여러 가지 기능이 더 생기긴 했는데요. 프라미스 올은 배열에 지정되어 있는 모든 프라미스가 다 해소됐을 때 댄이 일어나는 시스템이고요. 프라미스 레이스는 배열에 지정되어 있는 프라미스 중에 하나라도 먼저 실행된 녀석이 있으면 그 녀석이 결과값으로 나오는 녀석입니다. 그래서 프라미스 올은 결과값도 배열이 되고요. 프라미스 레이스는 당연히 단일값이 됩니다. 요거를 가지고 좀 더 진행해 보도록 하죠. 자, 프라미스 올을 이용해서 코드를 보면 프라미스 올에 2개의 프라미스를 넣어놨죠. 타임아웃 500짜리하고 타임아웃 1000짜리를 넣어놔서 프라미스 올로 어웨이트를 때렸어요. 그래서 값도 2개로 나온다고 그랬죠. V1, V2로. V1, V2와 퍼포먼스 나우 스타트를 측정하는데 요 값이 얼마가 될까요? 얼마가 될까요? 객관식이니까 부담 없이 풀어주세요. 이제는 뭐 다 익숙해지셨으니까 쭉쭉쭉 아무 생각 없이 쭉쭉 눌러주세요. 빠르게 마감하겠습니다. 이번엔 제가 마감할게요. 10, 9, 8, 7, 6, 5, 4, 3, 2, 1 마감. 1000이죠, 1000. 예, 1초에 마감된다. 왜냐하면 둘 다 진행을 동시에 시키기 때문이죠. 프라미스 올은 이렇게 진행을 시킵니다. 하지만 대는 이 시점에만 발생하죠. 다 완료됐을 때, 얘가 완료됐을 때 발생하면 안 되고 모두가 완료됐을 때 발생하기 때문에 이 시점에 대이 발생하고 이게 바로 1초가 되는 거죠. 예. 정답은 1000ms이에요. 그래서 프라미스 올은 병렬성을 만들 때 사용한다라고 하기에는 애매하죠. 왜냐하면 우리가 병렬 코드로 만들었을 때는 요게 끝난 시점에서도 반응할 수 있었는데 프라미스 올은 어떻게 보면 민맥스라고 해서 맥스 값 가장 긴 녀석 때 반응하게 되잖아요. 좋은 점은 이때 F1, F2가 무조건 다 있다 라는 점은 좋지만 실행 속도 면에서는 동시에 출발시킬 수는 있어도 대는 제일 마지막에 일어난다 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F1과 F2가 둘 다 필요하지만 둘 다 필요해서 이게 있을 때만 진행할 수 있는 일이야. 이럴 때 병렬성하고 같이 가져가려면 프라미스 올을 쓰는 거죠. 뭐 이거는 뭐 그렇게 어려운 개념은 아니니까. 프라미스 레이스도 있죠. 레이스 같은 경우에는 500하고 1000이면 500이 먼저 해소되잖아요. 그럼 얘는 벌써 보면 V1, V2를 봤지만 여기서 V만 봤잖아요. 이게 뭘 의미하느냐. 이 중에 빠른 녀석 하나만 캐치하겠다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이 500짜리가 빠르니까 F1 값인 ABC가 캐치가 될 거예요. 또 프라미스 레이스는 이렇게 표현할 수 있죠. 이 두 번째 프라미스가 캔슬되는 건 아니지만 프라미스는 런치 스타일이기 때문에 발동시키면 끝난 거거든요. 저희가 중간에 붙잡을 수 없잖아요. 발동시키면 끝나요. 근데 그렇게 안 하고 레이스에서는 얘는 붙잡을 수가 없지만 얘가 끝나는 시점에 먼저 들어오는 애를 먼저 캐치한다. 그래서 프라미스 레이스 쓸 때는 이 녀석의 뒷정리를 해줘야 되는 책임이 얘한테 있어요. 그렇죠? 얘 그냥 두면 이때가 사고 칠 수도 있잖아요. 저희는 이때 이걸 인수해가지고 다른 일을 하고 싶은데 얘가 나중에 사고 친다고요. 얘를 어볼트하는 기능은 없기 때문에 그게 항상 레이스 사용하실 때 주의할 점이에요. 이게 런치 스타일로 그냥 내버려도 되는 거냐 아니면 얘가 1초 후에 사고 칠 녀석이냐 이런 문제가 있다는 거죠. 레이스는 그래서 사용할 때 섬세한 사용이 필요하기 때문에 잘 안 쓰려고 그러죠, 사람들이. 그리고 레이스에 대한 기법도 많이 안 알려져 있고 이러다 보니까 아까 설문에서도 나왔지만 레이스를 쓰시거나 이런 분들이 되게 적어요. 올만 쓰시는 분에 비해서. 올은 성능상으로 문제가 있을 수 있을지언정
안정되게 값들이 다 수렴되고 그 값들을 한꺼번에 이용해서 처리하는데 이렇게 그 어그리게이션 포인트라고 그러는데 여러 가지 값들을 모아놓는 중간 비동기 사이의 중간 지점을 하나 만드는 거죠. 섬을 하나 만들어서 비동기들이 막 날아다니는데 중간에 한번 모아주는 타이밍을 갖고 거기서부터 다시 새 출발하려고 그러는 거잖아요. 그래서 오른 많이 쓰는 데 비해서 레이스는 뒷정리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섬세한 사용 때문에 많이 사용 안 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그러면 이제 더 삐뚤어지고 싶잖아요. 레이스가 힘들어? 그럼 우리 레이스를 가지고 연구해보자 라는 거죠. 그래서 타임아웃이 지원되는 패치 함수를 만들어 보려고 그래요. 많이 나온 예제이긴 한데 이게 왜 많이 나오냐면 옛날 XHR 시절의 아작스는 XHR2 안에 타임아웃 기능이 들어가 있었어요. 근데 패치로 바뀌면서 패치 안에는 타임아웃이 없어요. 그죠? 왜 안 넣었을까? 어쨌든 패치에는 타임아웃이 없어요. 그래서 패치를 사용하시려면 무조건 타임아웃을 넣어야 돼요. 따로 기능을 만드셔야 돼요. 그래서 설문 하나를 날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궁금해서 날리는 설문이에요. 지금 보시면 설문이 날아갔을 거예요. 실무에서 어떤 통신 방법으로 어플리케이션을 구현하시는지 궁금해요. 설마 기타로 응답하신 분들은 웹 개발 안 해서 기타라고 써놓은 건가? 아 그런 것 같은데? 태연이가 대답하는 거 보니까. 아 그렇군요. 걔 중에 써본 게 없어. 아 그러네. 제이콜리도 있었네. 내가 제이콜리를 무시했구나. 마감해라. 마감하겠습니다. 네, 뭐 이건 가벼운 설명에서 금방 마감했어요. 아시오스를 압도적으로 많이 쓰시네요. 패치 쓰시는 분도 꽤 되고. 우리는 패치를 쓸 거예요. 자, 일단 API라는 간단한 패치를 감싼 함수를 만들 건데요. 이 함수를 보면 어싱크 함수고요. 인자로 URL과 타임아웃 그리고 패치에 부가적으로 인포메이션 더 넣고 싶을 때 쓰는 인포메이션 객체 이렇게 하는데 타임아웃 생략할 수 있고 인포도 생략할 수 있는 형태로 인터페이스를 구성했어요. 그러면 일단 프라미스 두 개를 만들 생각이에요. 첫 번째 프라미스는 클로저 변수인 id 값이 -1로 초기화되어 있는데요. -1로 제가 초기화한 이유는 setTimeout은 어떠한 경우에도 -1을 id로 리턴한 경우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양수밖에 안 나오거든요. 그래서 실제로는 프라미스가 발동되면 id 값이 -1로부터 갱신이 될 거예요. 타임아웃 값으로. 그렇죠? 그래서 이 타임아웃이 발동하면 리졸브를 시키는데 리졸브한테 아무 값도 안 주고 리졸브 시키고 있죠. 여기 아무것도 안 주고 그냥 리졸브를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타임아웃 내가 인자로 보낸 타임아웃 그 시점에 셋 타임아웃이 작동해가지고 리졸브를 시켜주는 프라미스 하나와 또 하나는 진짜 패치의 리퀘스트의 URL과 인포메이션을 받아가지고 실제 패치를 돌려주는 이 두 개의 프라미스를 제가 만들었어요. 그리고 나면 얘네들을 레이스로 감싸자는 거죠. 왜냐하면 타임아웃이 먼저 이겼다는 얘기는 5초가 지날 때까지도 패치가 응답하지 않았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저희가 원했던 타임아웃에 부합하고 있죠. 그래서 레이스의 결과로 하나만 온다는 거예요. 이 V값은 이렇게 호출을 했으니까 undefined가 오든지 아니면 패치의 리스판스 객체가 오든지 둘 중에 하나가 올 거란 말이죠. 이 두 개 중에 하나가 온다는 사실로부터 저희는 이러한 분기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이게 만약에 리스판스 객체가 왔다라면 어떻게 할 거냐, 아니라면 어떻게 할 거냐, 이렇게 분기를 만들 수가 있죠. 리스판스 객체가 오지 않는 경우는 언제밖에 없다? 이때밖에 없다. 타임아웃인 경우밖에 없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를 보시면 리스판스가 제대로 왔어. 그러면 제가 뒷정리해야 된다고 했죠. 레이스는 이게 귀찮아요. 레이스는 뒷정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레이스의 뒷정리라면 이거죠. 클리어 타임아웃으로 id를 해줘야 되기 때문에 제가 미리 여기에 스코프 변수로 id를 빼놓은 거죠. 그래서 요거 뒷정리를 해줘야 되고 다른 한 쌍의 프라미스 쪽도 내가 이겼으니까 내가 먼저 됐으니까 끝나는 게 아니라
내가 됐으면 내 파트너 쪽을 뒷정리를 해줘야 돼. 귀찮아. 그런데 스태투스가 리스판스 객체잖아요. 리스판스의 스태투스가 404야? 그러면 난 404 에러를 내보낼래 하고 에러 객체를 만들어서 보내줬어요. 그리고 아니라면 나는 리스판스 텍스트를 리턴할 건데 이때 어웨이트를 때려서 리턴할래. 이게 어싱크니까 어웨이트를 해가지고 보내줄 수 있죠. 그래서 굉장히 손쉽게 동기 명령처럼 코드를 구성할 수 있죠. 근데 리스판스가 아니면 타임아웃으로 난 에러를 리턴할래.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요, 패치 같은 경우에는요, 프라미스이긴 한데 프라미스 캐치가 발생하는 경우가 생겨요. 어벌트 되거나 이럴 때. 이 경우에 어싱크 어웨이트에서는 프라미스의 캐치 부분을 스로우로 처리를 하게 됩니다. 스로우로. 그래서 패치도 스로우의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트라이 캐치로 감싸줘야 된다는 거예요. 이 트라이 캐치를 감싼 이유는 뭐냐면 이 패치의 스로우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 패치가 스로우하는 내용의 에러 객체는 여기 들어올 테니까 이때는 이 에러 객체를 리턴하면 되겠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코드를 보면 API의 함수는 에러 객체를 리턴하든지 아니면 정상적인 텍스트 값을 리턴하는 둘 중에 하나로 리턴이 될 거란 말이죠. 우리는 이걸 이용해서 타임아웃이 지연되는 패치 함수를 손쉽게 구성할 수 있습니다. 어싱크 어웨이트가 문법적으로 대단히 많이 코드를 줄여주고 그리고 프라미스 레이스와 결합해서 손쉽게 타임아웃을 처리할 수 있기 때문에 타임아웃이 지연되는 패치의 래퍼 함수를 굉장히 손쉽게 만들 수 있어요. 어려운 거 없으시죠? 이게 일반적인 레이스의 사용 방법이에요. 우리가 왜 레이스를 시키지? 왜 경주를 시켜서 빠른 놈을 고르려고 그러지? 이러한 경합 조건에 따라서 이거 저희 가드 조건이라고 부르는데 비동기 가드 조건들이 있는 경우가 있어요. 비동기 가드 조건 때문에 이런 일을 하게 됩니다. 질문이 들어왔습니다. 네. v.text 반환할 때 어웨이트 사용하지 않아도 프로미스 객체이기 때문에 상관없지 않을까요? 라고 질문하셨습니다. 저는 어싱크 호출의 결과가 리스판스에 포함되어 있는 진짜 텍스트 값을 원하는 거지 리스판스 객체를 원하는 게 아니잖아요. 만약에 저희가 리스판스 객체를 또 리턴하면 그쪽에서 다시 또 어웨이트로 텍스트를 얻어야 되기 때문에 어웨이트 텍스트까지 때려준 거예요. 귀찮아서 그래요. 네. 질문이 또 들어왔어요. 질문이고 뭐고 없고 네가 바로 그 사람이야. 네가 나한테 얘기를 걸어. 그렇죠. 일단 패치에 캐치에 걸리면 프라미스가 나중에 들어와도 결과를 못 받는 거겠죠? 일단 패치가 스로우를 일으켜 버리니까 캐치라면 스로우가 일어나니까 바로 트라이 캐치에 걸려가지고 리턴 2가 돼버렸기 때문에 아무것도 못하게 되고 리턴 값은 캐치에 있는 예외 객체인 2가 넘어가게 되는 걸로 이 함수는 종결됩니다. 원래 이제 날카로우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 부분 타임아웃이 걸렸을 때는 패치를 어볼트 해주는 작동을 해줘야 되는 거고요. 캐치에 들어왔을 때는 타임아웃도 클리어 타임아웃 시켜줘야 되고 패치 부분은 이미 어볼트 같은 걸로 들어왔기 때문에 더 이상 뭐 추가 작업은 필요 없지만 이 캐치 부분에도 뒷정리가 필요하고 else 부분에도 뒷정리가 사실은 더 필요하긴 해요. 근데 너무 코드가 길어져서 제가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뒷정리하는 코드는 여기에만 제가 실어놨습니다. 리스판스가 정상이니까 타임아웃 쪽을 뒷정리한 거죠. 근데 이쪽은 타임아웃 쪽이 이겼으니까 리스판스 쪽을 뒷정리해줘야 되겠죠. 당연히. 이 패치 쪽을 어벌트 때려가지고 뒷정리해줘야 되는 거고요. 캐치에서는 얘가 죽어서 이미 들어왔기 때문에 패치는 뒷정리할 필요 없지만 클리어 타임아웃은 해줘야 되는 거죠. 밖으로 나갈 땐 프라미스로 감싸지는 게 아니었어요? 밖으로 나갈 때 프라미스로 감싸지는 거지만 V 프라미스를 리턴하는 거랑 V 텍스트가 프라미스로 리턴되는 거는 den으로 받을 때 어떤 값이 들어오냐가 전혀 다른 거니까. 네. 이걸 프라미스로 감싸서 V가 오면 프라미스 den에서 또 V.text den을 해야 되는 거고 텍스트까지 해서 보내면 den 시점에 걔가 텍스트 값이 들어올 테고. 근데 물론 어싱크 함수는 프라미스를 리턴하기 때문에 제가 이 어싱크 함수를요
바깥쪽에서 호출한 결과로 인해서 then으로 받으려고 그러지는 프라미스로 인식하진 않을 거예요. 뭐 그건 좀 이따 보기로 하고요. 그리고 패치 중단할 때 어버트 컨트롤러를 실제로 사용하시는지. 사용하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안 해도 되긴 해요. 이 외부에서 어싱크로 감싸는 이 패턴을 사용하면 내부에 있는 어버트 컨트롤러가 필요 없기 때문에 안 쓰는 경우도 많아요. 근데 패치 쪽을 더 감싸가지고 코어 라이브러리를 만들 때는 어버트 컨트롤러 넣은 상태에서 랩핑하는 게 더 좋을 때도 있고 뭐 그건 그때그때 경우마다 틀립니다. 뒷정리는 가비지 컬렉팅 때문에 하는 건가요? 타임아웃 같은 경우에는 뭐 그렇게 큰 부하를 일으키진 않는데 패치의 뒷정리는 심각할 때도 있어요. 심각할 때도 있습니다. 특히 패치가 뭐 보안상 루트를 타고서 크로스 도메인을 가거나 뭐 이런 것들은 빨리빨리 그냥 캔슬 시키는 게 낫기 때문에 저 패치 부하를 괜히 가져갈 이유가 없죠. 서버 입장에서도 저 패치가 굉장히 무거운 리스판스를 가져가. 뭐 1메가짜리 제이스를 내려받는 행위야. 이런 뭐 굳이 계속 유지시킬 필요가 없으니까 패치를 빨리 해제시켜 줄수록 서버는 더 널널해지는 거죠. 특히 요즘 시대에 HTTP2를 쓰는 경우에는 어벌트 시키면 즉시 서버가 중단시킬 수 있기 때문에 스트림을 훨씬 더 유리해요. 이게 대용량 트래픽에 시달려 보시면 이거 하나하나가 다 소중합니다. 특히 장애 시점에는 타임아웃이 자주 발생하는데 타임아웃인데도 불구하고 패치 자원을 해제하지 않으면 계속 더 쌓여서 서버는 더 죽으려고 그러겠죠. 타임아웃 걸렸으면 빨리빨리 패치들을 해제해주면 클라이언트들이 다 빨리빨리 리퀘스트 보냈던 것을 해제하니까 서버는 금방금방 널널해질 수 있잖아요. 근데 이거 이렇게 똥 싸놓고 이렇게 방치하고 가면 저 패치는 계속 리스판스 기다리고 있을 거 아니에요. 서버 부하가 안 주니까 타임아웃이 풀려날 기미도 없겠죠. 됐냐? 남진은? 네. 다음으로 그래서 레이스를 통해서 타임아웃이 먼저 이기면 이 시점에 실행이 될 거고요. 패치가 이기면 이때 이건 패치가 지는 거죠. 그냥 지는 거고요. 반대로 타임아웃이 더 길게 되고 패치가 더 빨리 온다면 이 시점에 패치가 실행되는 걸로 결론이 날 거예요. 이 레이스의 효과죠. 예. 그래서 어싱크 어웨이트와 프라미스 레이스 또는 올은 찰떡궁합이야. 이 병렬 실행에 대해서는. 병렬 실행을 따로 지원하는 구문이 없어서 프라미스 레이스와 올을 안 쓸 거면 여러분들이 거기에 합당한 라이브러리를 거의 똑같이 만들어야 돼요. 왜냐하면 어웨이트는 뭐만 지원한다? 직렬만 지원하기 때문에 하나의 어웨이트는 하나의 직렬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병렬은 프라미스 레이스나 올처럼 함수 내부에 추상해 놓을 수밖에 없다. 추상해 놓을 수밖에 없다. 레이스와 올 작동 외에도 여러분들은 다양한 작동을 생각해 볼 수 있죠. 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근데 레이스 올 외에 다양한 작동들이 예를 들어서 이때도 반응하면 좋겠고 이때도 반응하면 좋겠어 라는 것들은 실현할 수 없어요. 그렇죠? 그렇게는 실현할 수 없단 말이에요. 어싱크 어웨이트 안에서 실현 불가능한 형태가 뭐냐면 이 두 개를 동시에 발현하고 요때도 반응하고 요때도 반응하게 하는 건 불가능해요. 어웨이트 안에 병렬 처리되는 어웨이트 뭐 이런 구문을 구성할 수 없다는 거야. 그걸 염두에 두고 생각해보면 특정 시점에 반응하게끔밖에 못하는 거고 얘를 올 시점이라면 여기인 거고 레이스 시점이라면 여기잖아요. 이렇게 하나의 시점에 결과가 수렴되는 것밖에 못하지 하나로부터 두 개의 시점이 만들어지게끔 못한다는 거예요. 이게 저번 시간에 배웠던 코리커전의 개념인 거죠. 내가 이러한 스트림을 만들었더니 이때도 발생하고 이때도 발생해. 즉 미리 만들어진 구성물로부터 여러 개가 더 파생돼서 만들어져. 리커전이 더 만들어져. 코리커전으로. 이런 게 안 된다는 거예요. 어싱크 어웨이트에서는. 어싱크 어웨이트에서는 어웨이트의 결과가 하나의 값으로 수렴되기 때문에 타이밍이 하나예요. 레이스 타이밍은 이때고 올 타이밍은 이때인 거죠. 그렇게 생각해보면 여러분들만의 병렬 처리기를 만들어도 뭐 딱히 별 수 없죠. 레이스나 올 중에 하나겠죠. 그렇죠? 타이밍이 두 개밖에 없잖아요. 이때 아니면 이때. 네. 그래서 결국엔 프라미스 올과 레이스를 쓰게 됩니다. 그래서 이 API라는 코드를 바탕으로
간단하게 사용해 보면 이제 이게 바로 맹점이죠. 어싱크 함수의 결과는 AP 함수 호출의 결과는 프라미스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저희는 await를 쓸 수 있겠죠. 여기서. 그래서 아까 프라미스 질문하셨던 분이 있었던 것 같은데 이때 프라미스 then을 쓸 생각은 전혀 없는 거죠. 저한테. 그래서 이걸 보면 await로 API한테 200 HTML 읽었는데 제가 타임아웃 1을 줬으니까 무조건 타임아웃이 돼버릴 거 아니야. 1을 주면. 안 줬으면 5000이 기본값에서 5초가 되니까 잘 로딩할 텐데 1이면 이길 수 없죠. 그러면 이게 V값이 정상인지 아닌지 검사하는 되게 쉬운 방법은 에러 객체인지 아닌지 보면 되잖아요. 저희가 통일했잖아요. 잘못된 경우는 다 에러로 리턴하게끔. 그래서 이 가드를 이용하면 에러일 때 에러 처리를 미리 해주면 되고 에러가 아니라면 진짜 처리를 해줄 수 있는 구문으로 쉽게 분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싱크 함수는 단일로 사용한다기보다 자, 우리 얘기의 조각을 다 맞춰볼까요? 자바스크립트 최신 시스템들은 어싱크를 사용하기 때문에 기존의 모든 코드들을 프라미스로 랩핑하는 게 유리해 라는 말을 했고, 두 번째로는 근데 어싱크의 결과물은 프라미스야. 그러면 무언가 함수를 만들어서 어싱크 함수를 만들면 프라미스로 랩핑한 게 되니까 어싱크 안에 쓰기가 편해지겠네? 라는 결론이라는 거예요. 굳이 프라미스로 랩핑하지 않아도 어떤 함수의 로직을 어싱크로 작성한다면 어싱크 생태계 내에 들어오기가 굉장히 쉬워진다는 거죠. 그래서 어싱크를 한번 쓰면 모든 함수가 어싱크가 되는 수가 생기는데요. 그전에는 그게 굉장히 느렸습니다. 실제로. 근데 크롬 73 이후에 굉장한 변화를 겪으면서 어싱크 함수의 실행 속도가 네이티브 펑션과 거의 비슷할 정도로 엄청 개선됐어요. 그래서 막말로 모든 함수를 어싱크로 만들어도 눈에 띄는 성능 저하가 있냐라고 물어보면 거의 없어요. 앞으로는 더 좋아지겠죠. 어싱크를 마구마구 써도 성능 저하가 없는 형태로 파싱이 되도록 더 최적화하겠죠. 그래서 그 전에 초창기 크롬 60대처럼 60대는 되게 심했거든요. 그때는 어싱크 함수를 되도록이면 안 쓰고 꼭 필요할 때만 어싱크 함수를 만들어야 되고 뭐 이렇게 해서 만들었었는데 지금은 그냥 남발하셔도 큰 차이 없습니다. 게다가 여러분들은 어차피 밥에 돌릴 거잖아요. 밥에 돌리면 어차피 상관없는 거고 네이티브하게 실행시켜도 어싱크 함수의 실행 속도가 굉장히 빠르다. V8 팀에서는 이걸 지속적으로 계속 연구하고 개선하고 있어요. 그래서 퍼포먼스가 굉장히 많이 향상되어 있습니다. 제너레이터도 마찬가지예요. 바벨을 돌려도 어차피 느려지는 거죠? 아니요. 바벨 돌리면 거의 안 느려져요. 바벨은요. 이러한 기능이 없기 때문에 이 코드 하나하나를 분해해서 ES5 기반의 코드로 바꾸잖아요. 그럼 다 프라미스 된 부분으로 바꿔줘요. 그래서 이 안에 프라미스 어웨이트를 쓴 부분은 프라미스 된으로 환원될 테고 아닌 애들은 그냥 문이 될 거기 때문에 실행 속도에 차이는 없다고 보셔도 돼요. 제가 말한 실행 속도는 이걸 날로 브라우저에서 최신 브라우저 썼을 때의 수행 속도의 차이였었는데 그게 거의 좁혀져가지고 지금은 상관없다. 어떤 경우에는 어싱크 어웨이트는 남발해도 된다는 얘기죠. 바벨로 파싱을 하든 아니면 그냥 날로 쓰든.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싱크를 함수로 만들게 되면 또 다른 어싱크 생태계 내에 사용하기가 굉장히 편리해진다. 이 점을 염두에 두시면 돼요. 그러면 API 함수는 사실 내부에 이미 프라미스 레이스를 내장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랩핑되어 있는 보다 추상화된 레이어를 제공해주면 사용하는 호스트 레이어에서는 이렇게 쉽게 쓸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제가 이 1을 없애면 5초 안에만 로딩 된다면 이쪽으로 빠져가지고 그때 컨텐츠의 내용이 싹 보이게 될 거예요. 뭐 이렇습니다. 추석 좀 한번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추석? 나 링크 좀 줘봐. 나 화면 공유 풀 테니까 네가 해라. 제가요? 화면 공유 한 번도 안 해봤는데. 눌러보면 알아.
잠깐 출석 체크를 하겠습니다. 공유. 얘군요. 공유. 보이시나요? 네, 다들 잘 보여요. 저도 잘 보여요. 아이고. 내가 1차 참가 때 너무 어렵게 해서 2차 참가 때 절반을 준 거 아닐까? 잠시나? 뭐 그런 이유겠어요. 1, 2차로 나누는 것도 잘못하는 것 같아. 1차로 다 승부를 봐야겠어. 에. 그래도 일주일 사이에 또 저희 총무가 더 개발해서 설문과 퀴즈가 좀 더 매끄러워졌죠? 다음 버전에는 아마 정답 결과라든지 설문 총 인원수 결과라든지 뭐 이런 것도 표시될지도 몰라요. 이게 그 도출을 하는 게 괜찮을까요? 마감하면 종결이잖아. 난 주관식은 정답만 보여주면 될 것 같고 딴 사람들 말고. 아, 정답을. 설문이나 뭐 이런 것들은 보여줘도 되고. 설문은 보여도 되긴 한데. 풀어라. 출석 마지막에 또 한 번 할 거니까 풀고 진행할게요. 그럴까요? 잠깐 이거 어떻게 풀지? 아, 공유 중지. 뿅. 이어서. 자, 근데 어싱크 어웨이트 구문에서는요. 프라미스가 캐치를 리턴하는 거 마냥 어싱크 어웨이트 함수가 스로우를 하게 되면 자동으로 프라미스 캐치에 수령되는 형태로 바뀐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걸 다시 프라미스에서는 캐치로 받지 않고 스로우로 처리한단 말이죠. 그래서 보다 친화적인 어싱크 어웨이트 함수의 사용 방법은 에러 객체를 리턴하는 게 아니라 그냥 스로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코드와의 API2의 변화점을 보면 전체적인 트라이 캐치가 없어졌죠. 그래서 패치가 스로우를 하면 이 함수도 스로우를 하게 될 거예요. 두 번째로 얘도 인정사정 없이 404일 때 스로우를 하게 되었습니다. 타임아웃도 그냥 스로우를 한다는 거죠. 이게 오히려 어싱크 어웨이트답다. 이게 오히려 어싱크 어웨이트답다. 앞에 거는 그냥 여러분들한테 개념적인 설명을 하려고 에러 객체를 리턴했던 거고요. 어싱크 어웨이트의 진수는 잘못됐을 때 스로우 하는 거다. 이게 더 네이티브 스타일이다. 왜? 어싱크 어웨이트 호출의 결과는 프라미스가 될 건데 프라미스라는 건 원래 then과 캐치로 작동하고 캐치로 작동하는 걸 에뮬레이션 하는 게 어싱크 함수 내부에 있는 스로우기 때문이다. 라는 거죠. 그래서 API1과는 API1 달리 API2에서는 다 스로우하는 걸로 바꿔놨어요. 그래서 if를 통해서 잘못된 걸 감지하는 게 아니라 이걸 사용하는 어싱크 어웨이트 쪽에서도 마찬가지로 트라이 캐치를 가져가서 사용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세 군데가 지금 스로우를 발생시킬 가능성이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요번에 약간 더 복잡한 예제를 해볼 건데요. 왜 복잡한 예제를 해보냐면 문법적으로 좀 편해지는 건데 그게 얼마나 편하길래 그래? 라는 건데 전 시간에 CPS 구문을 사용하는 가장 큰 이유가 동기 명령으로 작성하는 게 비동기 명령보다 즉 콜백 스타일보다 훨씬 더 편하기 때문이라고 그랬죠. 왜냐하면 동기 명령 안에서는 지역 변수를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복잡한 스코프나 인자의 넘나듦으로써 로직을 표현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게 굉장한 장점이 돼요. 지금 앞으로 보여주게 될 이 코드가 프라미스 구문을 바꿔보면 어마무지 길어진단 말이에요. 한 5배 이상 길어져요. 자, 첫 번째. 일단 멤버 내가 로그인하고 있는데 로그인 되어 있는 나의 멤버 디테일을 얻어오려고 가져왔어요. 참고로 API2에서는 JS를 리턴하고 있어요. 여기 보이시죠? 텍스트가 아니라
API2는 제이슨 리턴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거 제이슨으로 만들다가 제이슨 파싱 에러 나도 스로우 던져요. 그렇습니다. 걱정 안 하고 있죠. 스로우는 다 얘가 캐치할 거기 때문에 스로우를 던지면 됩니다. 그럼 API 멤버에 대한 내용을 보면 ID, 닉네임, 썸네일이 객체로 들어오는 제이슨이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이 중에 이제 ID 값이 사방에 더 쓰일 수 있는 내용인 거죠. 그래서 멤버에 대한 기본 정보는 요만큼만 줘요. 약간 페이스북 SDK 느낌으로 만들었어요. 기초 정보는 요거밖에 안 받고 페이스북 더 심하죠. 이거 다 받으려면 다 별도 API 불러야 되는데 어쨌든 이렇게 멤버에서 가져왔다고 생각을 해보죠. 두 번째 구문에서는요. 이때 어웨이트니까 서스펜드가 걸려서 이 처리가 다 된 다음에 일로 넘어올 거 아니에요? 또 어웨이트로 프라미스 5를 때렸어요. 그래서 5를 때릴 때 첫 번째 API에서는 ID에 해당되는 디테일 정보를 가져오고 있고요. 이 디테일이라는 API도 지금 기억해 두세요. 디테일은 특정 아이디에 나머지 정보를 더 가져오는데 이 나머지 정보가 뭐냐라고 보면 네임, 이메일, 섹스 이렇게 세 가지를 더 추가로 주는 디테일이라는 API 결과값이 이름하고 이메일하고 성별을 준다. 근데 이 두 번째 있는 API 프렌즈는 특정 아이디에 소속되어 있는 다른 친구 아이디들을 주는 API예요. 이게 배열이겠죠? 이렇게 두 개를 병렬로 제가 실행을 시켰어요. 그럼 이 두 개가 다 로딩이 됐을 때 여기 네임, 이메일, 섹스하고 프렌즈 아이디하고 이렇게 네 개가 딱 들어올 거란 말이죠. 그리고 나면 일단 멤버 정보를 업데이트를 할 수가 있을 거예요. UI상으로 업데이트한다고 생각하셔도 돼요. 닉네임, 썸네일, 네임, 이메일, 섹스 이렇게 5가지를 이용해서 일단 멤버의 정보를 업데이트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프렌즈 정보를 업데이트할 건데 그 전에 이게 비동기, 동기 병합 코드를 작성할 수가 있잖아요. 그럼 이 시점에 프렌즈 아이디는 있단 말이에요. 프렌즈 아이디에 맵을 때려보면 아이디 값이 하나하나씩 들어올 텐데 이 아이디 값을 뭘로 맵으로 바꿀 거냐면 각각의 API 프라미스로 바꿔버릴 거란 말이에요. 저희 여기서 디테일 API 이미 썼죠. 해당 아이디에 대한 디테일 API로 바꿔줄 거란 말이죠. 이렇게. 그래서 프렌즈는 원래 아이디의 배열이 들어있었는데 동기 명령으로 API, 즉 프라미스의 배열로 바꿔버린 거죠. 예. 어시크 함수의 결과는 프라미스다. 잊어버리지 마시고 어시크 함수의 이거 API2인데 제가 다 API로 적어놨네요. 이거 다 오타예요. API2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프렌즈 아이디를 프라미스의 배열로 바꿔버렸어요. 그리고 나서 곧장 프라미스 5를 때려버린 거죠. 어웨이트를 통해서. 그럼 이거의 결과값은 뭐죠? 디테일은 이런 구조를 갖고 있는데 이런 구조, 네임, 이메일, 섹스를 가진 이 객체의 배열로 바뀔 거란 말이죠. 프렌즈 수만큼. 프렌즈 수만큼. 프렌즈 수만큼 바뀔 거예요. 근데 얘를 가로로 감싸면요. 어웨이트 때문에 서스펜드에 걸렸다 리줌이 되니까 다시 동기 명령처럼 맵을 또 때릴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제가 여기다 맵을 왜 때리냐면 이때 네임, 이메일, 섹스밖에 없으니까 여기다 아이디까지 넣어주고 싶어. 아이디 프렌즈에서 상세 보기를 더 들어가려면 아이디도 필요하기 때문에 아이디를 여기 넣어주고 싶어. 그러면 맵할 때 이렇게 원래 값 V에는 이게 다 들어있을 텐데요. 네임, 이메일, 섹스 들어있는 객체일 텐데 여기에 인덱스 값까지 받아서 프렌즈 아이디에 있는 인덱스 값을 조사하면 아이디 값이 들어오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아이디를 추가하고 나머지 값을 넣어서 객체를 보강해 준 거죠. 아니 이 처리가 한 방이야. 이러고서 완성되어 있는 배열을 업데이트 프렌즈한테 보내면 돼. 그래서 동기, 비동기 명령이 굉장히 부드럽게 섞일 수 있다는 거죠. 마치 동기 명령만 쓰는 것처럼 이질감은 오직 어웨이트 한 군데밖에 없죠. 네, 뭐 이렇게 작동할 거예요. 도표로 보면 처음에 멤버를 발동시켜서 이 시점이 하나의 서스펜드 구문이 되는데 그 다음번에 이렇게 두 개를 분기시켜서 프라미스 올로 묶었고 얘는 여기서 추가해버리죠. 예, 얘는 여기서 빠이빠이 하는 거고요. 프렌즈 같은 경우에는 제가 여기서 프라미스의 맵으로 바꿔서 어웨이트를 때렸단 말이죠. 근데 얘를 어웨이트 때렸으니까 다시
id를 추가해주는 맵 함수를 또 작동시킬 수 있는 동기 구문을 한 번 더 만들어서 업데이트 프렌즈로 빠져나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복잡한 흐름들을 고작 이 정도의 표현이 돼요. 앞으로 여러분들이 어싱크 어웨이트를 쓰는 건 거의 작업 향상성을 생각하면 다른 거 쓰면 안 되죠. 이거 구문을 다른 걸로 작성하기도 너무 길고 귀찮고 실수하기도 쉽고 작성하기도 짜증나고 그래요. 특히 이렇게 동기 비동기 섞여 있는 것들을 환원할 때는 클로저나 인자나 뭐 프라미스 만들 때 클로저 변수 엄청 잡아야 되고 너무 귀찮단 말이에요. 지금은 다 코드가 너무 자연스러워. 왜? 전부 다 이 스코프 내에 있는 지역 변수 가지고 해결이 되거든. 물론 이런데 클로저를 넘기긴 하지만 이 람다에 들어가는 얘네들 다 요 어싱크 함수에 있는 내부 지역 변수 내에 있는 스코프에 있는 거기 때문에 이 변수가 멀리 있는 스코프나 다중 스코프에서 갖고 오는 게 아니죠. 되게 가까이에 있는 스코프들을 참고하기 때문에 코드를 읽기가 굉장히 쉬워진단 말이에요. 저번 시간에 쉬웠던 것보다 차원을 달리해서 훨씬 더 쉽죠. 코드의 관리가 와방 쉬워진다. 만약에 어싱크 어웨이트를 사용하지 않았다면 훨씬 더 복잡하고 깊은 뎁스의 스코프들 변수들이 막 난립하게 되고 프라미스 된 이후에도 수많은 람다가 생겨나게 되고 지저분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교육 목표 중에 하나는 어싱크 어웨이트를 내 몸처럼 쓰자. 이게 대체 뭐 하는 거야? 그래서 어싱크 어웨이트가 프라미스를 리턴한다는 걸로부터 끝나는 게 아니라 걔를 다시 어싱크에다 쓰는 거죠. 이렇게 해서 끊임없이 생태계를 확장해서 비동기들을 다 동기 구문 안으로 끌어들이는 거예요. 지금 보면 다 동기 구문 같이 생겼잖아요. 근데 그럴 때는 병렬성이 확보가 안 돼. 아 그래? 프라미스 올과 레이스의 도움을 받아서 병렬성을 확보할래. 그래서 얘네들 양념 중간에 쳐가면서 결국에는 다 이 동기 구문의 친구로 끌어들여가지고 마치 동기 구문처럼 만들어버리는 거죠. 그리고 프라미스 댄이나 캐치처럼 특수한 예외 처리를 하지 않고 다 표준 제어문에 있는 트라이 캐치로 그냥 다 승부 보고 전체적으로 코드가 되게 쉬워지는 거죠. 그렇습니다. 여기에 여러분들한테 유일한 조건은 프라미스 생태계에 순응하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프라미스가 표준이라는 걸 항상 인식하시고요. 비동기를 처리하거나 뭐 이런 거 할 때 딴짓하지 마시고 무조건 프라미스로 순응하세요. 나는 프라미스야 이렇게. 자바스크립트 이퀄 프라미스다 라고 얘기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프라미스가 아니면 자바스크립트가 아니야 라고 얘기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진담이냐고? 진담이에요. 다 프라미스로 가세요. 자, 실제 뭐 함수들은 이렇게 생겼겠죠. 업데이트 멤버 같은 경우에는 이런 인자 받아가지고 뭔가 UI 업데이트 처리할 테고요. 업데이트 프렌즈는 디테일이 배열이니까 맵으로 떠서 이렇게 네 가지를 해체해가지고 여기서 렌더링 처리를 해주면 되겠죠. 이런 간단한 처리를 해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API라는 함수도 만들어 보고 그 API를 이용하는 쪽 코드도 살펴보고 이러면서 어싱크 어웨이트 그리고 얘네들과 관련되어 있는 프라미스 올, 레이스 이런 애들을 다 활용해서 실무적인 예제를 만들어 봤어요. 뭐 어떻게 감이 오시고 앞으로 얘네들하고 친해지실지 모르겠는데 특히 프라미스 레이스도 쓸모가 많으니까 뒷정리가 귀찮아서 그렇지. 이거 제가 잘못된 코드라고 계속 말씀드리고 있죠. 얘는 뒷정리를 했어요. 리스판스일 때 타임아웃 쪽 뒷정리를 했어. 얘도 해줘야 된다는 거죠. 얘도 거꾸로 이 타임아웃일 때에 패치 쪽에 뒷정리를 해줘야 돼요. 해줘야 된다. 근데 얘는 패치에 대한 직접적인 참조가 없잖아요. 그래서 패치를 변수로 잡아줘야 돼요. 어쩔 수 없이. 그래서 프라미스 레이스는 이렇게 날로 쓰기가 되게 어렵고요. 패치를 미리 변수에 할당해 준 다음에 걔를 여기다 넣어야지만 여기서 그 변수, 뭐 패치 1을 어벌트 시킬 수 있기 때문에 레이스 쓰면 손이 많이 가긴 해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마지막 어싱크로스 이터레이터를 할 건데요. 으이씨, 벌써 1시간 20분이야? 오늘 2시간 하는 거 아니야? 빨리 끝내야 되는데. 원래 이쪽 장도 어싱크 어웨이트만큼 3개의 예제를 만들었었는데 쉬운 거, 중간 거, 어려운 거 만들었는데 그러면 막 11시 넘어가고 이럴 것 같아가지고 확 줄였는데도 시간이 많이 갔네요. 예제를 하나로 정리해서 하나만 맛보기로 보여드리고 나머지는 정리할 거예요. 중간 거 예제 하나만 남겼거든요. 일단 이 설문을 해봐야겠습니다.
어싱크러스 이터레이터 말고 그냥 이터레이터를 사용하시는 수준의 설문을 먼저 날려봐야겠어요. 내장 이터레이터 사용하신다는 답변이 되게 많은데 내장 이터레이터를 사용하신다는 얘기는 for of라도 쓰신다는 얘기인가요? 여러분들이 사용하시는 스트링이나 배열은 이터레이터를 내장하고 있긴 하지만 자바스크립트 이터레이터로 사용할 때는 for of를 사용하든지 아니면 직접 넥스트를 호출해서 사용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 사용을 스트링이나 어레이한테 한다고? 거짓말쟁이들 같은데. 어쨌든 한다니까. 어레이 for of를 사용하고 있어서 한다고 그러는 걸까? 잘 모르겠다. 아, 스프레드를 사용하는구나. 스프레드. 그쵸. 스프레드만 써도 사용한다고 할 수 있죠. 맞아요. 채팅창 지금 잠깐 봤더니 재밌는 얘기 많이 나오네요. 마감하겠습니다. 설문. 마감하겠습니다. 뭐지? 어싱크러스 이터레이터 사용한다는 사람이 왜 3명이나 되지? 왜 사용하고 있지? 어디에 사용하고 있지? 라이브러리인가? 자, 두 번째 예제는 인피니티 스크롤을 처리하는 녀석을 만들 거야. 인피니티 스크롤. 우리의 영원한 과제, 우리의 영원한 축적, 인피니티 스크롤. 인피니티 스크롤 구현의 난이도는 서버 개발자의 협조 여부에 달려있죠. 서버 개발자가 인피니티에 대한 많은 플래그 변수를 줄수록 클라는 할 일이 별로 없어지고 무책임하게 던지면 이제 클라 계산을 많이 해야 되고 뭐 이런 거잖아요. 그래서 인피니티 스크롤을 위한 서버에서 데이터를 받아오는 함수를 만들 건데요. 이 부분은 특수하죠. 어싱크 펑션 곱하기. 펑션 곱하기는 원래 제너레이터 구문이잖아요. 근데 거기에 어싱크가 붙어서 어싱크이면서 제너레이터인 함수를 만들 수 있게 됩니다. 인자로 고양이를 받은 건 아니고요. 제가 보통 카테고리를 받을 때 귀찮아서 줄여가지고 캐시라고 쓰거든요. 카테고리별 게시판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노티스도 있고 뭐 샵도 있고 프리 토크도 있고 여러 가지 있잖아요. 그 카테고리를 받아가지고 카테고리에 해당되는 리스트를 처음부터 인피니티 스크롤로 끝까지 계속 추적해주는 녀석을 만들 거예요. 그렇다는 얘기는 제가 데이터를 받고 스크롤 제일 밑에 내리면 그 다음 번 걸 또 받고 그 다음 번 걸 또 받고 영원히 받는다는 얘기죠. 끝날 때까지는. 정확하게 코리커전 개념에 해당돼요. 영원한 짝수를 출력할 거야. 뭐 100 이하라면 뭐 이런 거랑 비슷한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제너레이터가 굉장히 작은 코드로 많은 것들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근데 이거를 비동기에 적용할 수가 없었는데 이제 비동기에 적용할 수 있는 어싱크가 붙은 제너레이터를 만들 수 있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 기본적인 루프 구조를 만들어 보면요. 페이지 값이 -1로 제가 시작을 했잖아요. 근데 페이지 값이 -1이 아니어야지 계속 루프를 돌 거야. 그렇다는 얘기는 제가 두 화일 안에 페이지 값을 -1이 아니게 만드는 뭔가를 만들었다는 얘기잖아요. 예,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트라이 캐치는 걸어줘야죠. 트라이 캐치는 걸어주고 캐치가 발생하면 리턴 시켜서 그걸 종결시켜버릴 거예요. 종결시키면 더 이상 인피니티 스크롤은 작동하지 않게 되고 거기서 끝이 나게 되겠죠. 이렇게 작동할 거고요. 트라이를 거는 이유는 당연히 저희가 사용하게 되는 API2가 스로우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죠. 예, 이렇게 되고요. 그럼 이제 트라이할 내용이 문제인데요. API2에 리스트를 호출할 건데 리스트에 해당 카테고리에 해당되는 리스트를 추적할 건데 페이지가 -1이 초기 값이잖아요. -1일 때는 특별한 페이지 값을 안 넘길 거야. 즉, 이 슬래시로 끝나겠죠. 근데 -1이 아니면 페이지 값을 붙여가지고 여기다 1, 2, 3, 4, 5, 6, 7, 8이라는 페이지 값이 붙을 거란 말이죠. 근데 처음에는 페이지 값이 붙지 않지만 그 다음부터는 페이지 값이 붙여서 다음 페이지 이렇게 올 거란 말이죠. 서버한테 내가 원하는 그 다음 번 페이지를 받을 수 있는 인터페이스예요. 근데 얘가 뭘 리턴하냐면 넥스트 페이지하고 아이템스를 리턴해요. 이 객체가. 그래서 우리는 이 넥스트 페이지 값을 받아서 그 다음번 호출 시에는 넥스트 페이지 값을 이 페이지에다 넣어줄 거예요.
이 아이템스가 진짜 리스트에 대한 내용이겠죠. 그러면 말 그대로 넥스트 페이지 값은 미래의 페이지 값이 될 거니까 루프 한 바퀴 돌고 다시 오면 그때 가서는 이 넥스트 페이지가 페이지가 돼서 여기 반영될 테고, 이 페이지 넥스트 페이지가 -1이라면 더 이상 서버가 보낼 게 없다는 뜻이 될 테고, 그렇지 않은 이상 그 페이지 값을 계속 붙여가지고 다음 페이지를 얻으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구현 예제에서는 백엔드 개발자가 굉장히 친절하고 착하다. 그래서 프론트엔드 개발자는 아무 고민 없이 그냥 서버가 주는 대로 그 다음 거 호출하면 서버가 알아서 또 그 다음 걸 할지 말지도 다 결정해주고 모든 건 다 서버가 알아서 해주는, 당연하다면 당연히 이렇게 만들어야 되는데 많은 회사가 이렇게 안 하죠. 클라한테 막 무책임하게 다 던지고 네가 알아서 해 뭐 이렇게 하는데 그럼 안 되죠 원래. 네, 그래서 백엔드 개발자가 그런 식으로 인터페이스 주면 이렇게 달라고 막 꼬장 피우면서 싸우세요. 그렇대요. 어쨌든 이 구조에서는 클라 개발자는 페이지가 뭔지 신경도 안 써. 미리 약속되어 있는 페이지가 -1이면 종결된다라는 단 하나의 프로토콜만 구현하면 되죠. 네, 이렇게 되고요. 그리고 우리가 실제로 외부에다가 출력해줘야 될 거는 일드로 넘어가게 되는 아이템스예요. 아이템스만 주면 그 해당 페이지에 대한 내용을 그릴 수 있게 됩니다. 어웨이트가 여기 관여를 물론 하고 있어요. 그래서 바깥쪽에서는 그냥 제너레이터와 달리 어웨이트 이후의 결과를 서스펜드하는 걸 포함해서 처리할 수 있는 일들을 만들 수가 있는 거죠. 인피니티 스크롤 처리기가 이거면 되냐고? 이거면 돼요. 이게 끝난 거예요. 그러면 코드가 짧은 것만이 장점이 아니라 이 안에 인피니티 프로토콜이 바뀌었을 때도 대응하기 굉장히 쉽고, 무엇보다 두 파일문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 연속적으로 일어나는지도 흐름이 쉬울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로그 때리기도 굉장히 쉽죠. 아, 이게 지금 몇 번째가 로그가 돌았어, 어디가 돌았어, 그냥 콘솔 로그 때리면 된단 말이에요. 여기다가 코드 안에다가 어디 막 람다 안에 비집고 들어가서 여기 콘솔 찍고 저기 콘솔 찍고 브레이크 포인트도 여기저기 왔다 갔다 안 거리고 그냥 이 안에 브레이크 포인트 찍으면 되고 콘솔 로그 여기다 찍으면 된단 말이죠. 코드의 유지 보수가 훨씬 더 쉬워진다. 그리고 얘는 쿼리 커전이니까 그때마다 아이템스를 계속 샘물에서 물 나오듯이 계속 뽑아낼 거란 말이죠. 언제까지? -1이 아닐 때까지. -1이면 어떻게 되죠? 빠져나와서 리턴이 돼서 더 이상 일드하지 않게 되고 종결되게 됩니다. 제너레이터의 흐름하고 비슷하죠? 단지 제너레이터에 어웨이트를 쓸 수 있어 정도의 차이라고 생각하셔도 무방해요. 제너레이터에 어웨이트를 쓸 수 있어. 그래서 이거는요, 어싱크러스 이터레이터 스펙은 아니고요, 그 스펙의 일부인 어싱크 제너레이터라는 문법이에요. 어싱크 이터레이터는 보다 복잡한 스펙인데요. 원래 이게 2번 예제였고 1번 예제에는 손으로 직접 어싱크 이터레이터를 구현하는 걸 만들었었는데, 여러분들 이터레이터도 그렇잖아요. 이터레이터를 직접 심볼 써가지고 제가 직접 구현할 수도 있고 아니면 제너레이터 이용할 수도 있잖아요. 제너레이터는 유사 이터러블이라는 건데 뭐래. 어쨌든 이것도 어싱크 제너레이터를 설명하는 게 두 번째 예제였고 손으로 직접 어싱크 이터레이터를 구현하는 게 첫 번째 예제였는데 시간 관계상 두 번째 것만 하고 말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만들면 훨씬 더 이해하기 쉽고 유지보수가 편한 쿼리 커전을 이용한 어싱크 제너레이터를 통해서 유지보수 할 수 있다. 그런 거고, 그럼 이거 사용해 봐야죠. 제너레이터를 호출해야지만 이터러블이 생기는 것처럼, 이터레이터가 생기는 것처럼 인피니티의 노티스 게시판용 제너레이터를 만들었어요. 노티스라고 이터러블을 하나 만들었죠. 그럼 얘는 기본적으로 그냥 이터러블이 아니라 어싱크러스 이터러블이 된단 말이죠. 그래서 얘를 사용할 때는 어싱크로 사용한다. 그럼 이 어싱크 함수를 통해서 노티스의 넥스트로 호출하면 어웨이트를 때려야지만 어싱크 어웨이트의 효과를 받아서 제대로 된 아이템이 들어오겠죠. 그러면 넥스트는 인터페이스에 따라서 밸류 던으로 나눠주고, 던이면 끝난 거고 던이 아니라면 콘솔 로그를 딱 때려가지고 밸류를 때리면 그 배열이, 아이템스 배열이 들어오겠죠. 여기서는 제가 콘솔 로그를 했지만 이때 첫 번째 페이지 렌더링을 하게 됩니다. 이때 인디케이터를 지우고 첫 번째 페이지 렌더링이 되게 돼요. 근데 우리는 스크롤 쭉 당기면 제일 밑에서 스크롤이 화면 안에 들어왔을 때 넥스트 페이지를 호출해야 되잖아요. 그걸 제가 그냥 귀찮아서 온클릭으로 구현했는데요. 여기에 여러분들이 스크롤로 어떤 엘리먼트가 화면 안에 들어오면 요 어싱크 함수가 호출된다고 보시면 되겠죠. 많은 분들이 잘 모르고 계시는데 당연히 이벤트 리스너는 어싱크 함수를 지정할 수 있습니다. 프라미스 리턴 함수일 뿐이니까 당연히 지정 안 될 리가 없겠죠.
그래서 온클릭에 제가 지금 어싱크 함수를 하나 걸었는데 이 어싱크 함수를 보면 노티스 넥스트를 계속 호출할 뿐인 거죠. 위와 코드가 동일해요. 그래서 그 다음 페이지를 던이 아니라면 밸류에다 계속 붙여갈 수가 있습니다. 이게 끝이에요. 코드가. 굉장히 쉽죠. 네. 그래서 어싱크 제너레이터에 익숙해지면 비동기를 포함한 제너레이터를 만들 수 있게 되고 비동기를 포함한 제너레이터를 만들면 이런 식으로 쭉쭉쭉쭉 계속 뽑혀나오는 그런 녀석들은 굉장히 쉽게 구현할 수 있다. 특히 유즈보수가 굉장히 편해요. 이유는 반복되는 로직에 대한 모든 내용들은 제너레이터 안에 들어가 있고 밑에 있는 어싱크 함수라든지 이벤트 리스너에서는 사용하는 코드밖에 없죠. 사용하는 코드라고는 해봐야 넥스트 프로토콜밖에 없는 거고 그래서 코드가 굉장히 쉬워지게 됩니다. 사용하는 쪽 코드가 일관성도 있고 루프에 대한 로직이 다 위쪽으로 빠져버렸기 때문에 분기도 없어지고 되게 중요한 게 이 두 파일도 분기, 여기가 분기죠. 분기인 거고 뭐 여러 가지 요소들이 다 있는데 트라이캐치 사실은 분기인 거고 이 분기에 대한 반복에 대한 분기 요소가 다 이 위쪽에 있는 제너레이터에 포지션하게 되고 밑에는 소비밖에 없잖아요. 직렬로 되어 있는 뭐 이것도 분기라면 분기지만 이거는 그냥 결과값에 대한 분기라고 봐야 되는 거고 이 안에 로직 분기가 다 없어지고 로직은 다 이쪽으로 올라간단 말이에요. 사용하는 쪽 코드가 훨씬 더 많아지는 게 정상이잖아요. 이쪽 코드가 더 많을 거 아니에요. 이쪽 코드를 사용할 때 분기 없는 일자 로직을 사용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제어 구조, 특히 루프를 포함한 제어 구조를 추상화하고 밑에서는 그 루프를 사용하는 코드로 분리할 수 있다는 게 원래 제너레이터의 장점인데 코리커전의 장점이죠. 코리커전을 위로 분리하면 밑에는 리커전만 남게 되니까 이렇게 리커전만 계속 돌릴 수 있게끔 만들어지는 거죠. 이게 잠재적인 리커전이잖아요. 계속 호출할 거니까. 그래서 어싱크 제너레이터를 사용하는 예제를 봤어요. 원래 세 번째 예제도 있고 이거보다 더 어려운 예제도 있고 뭐 그랬는데 이것만 해도 벌써 3시 35분 내가 저번 시간에 1시간만 한다고 그랬는데 1시간 반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정리해서 코드 스피치 88회차 어싱크 어웨이트에 대한 내용을 정리할 거고요. 앞으로는 난이도를 좀 낮춰가지고 오늘 수준으로 낮춰서 진행할까 하고 있어요. 첫 시간 난이도를 보면서 많이 반성을 했습니다. 온라인에서 진행하기에는 너무 어려운 난이도였나? 라는 생각을 해요. 제가 느끼는 건데 온라인이 오프라인보다 난이도를 더 쉽게 가져갈 수밖에 없는 구조인가? 라고 생각을 해요. 오프라인 공간에서 여러분들이 집중력이 되게 높아서 제가 어렵게 가도 그냥 다 따라오시지 않겠지만 어쨌든 집중해 주시는데 온라인에서는 조금만 어려워져도 집중력이 흩어지기 좋은 환경이라서 아무래도 교환의 내용을 더 쉽게 갈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자, 마지막으로 설문 하나 더 받겠습니다. 그래서 요거 설문이고요. 제가 이제 공유 풀고 총무가 출석부 올려놓을 건데요. 총무가 40분, 45분 뭐 이때까지는 계속 열어둘 거예요. 출석 체크하시면서 천천히 그래도 꼭 피드백 주고 가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참여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고요. 저는 여기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아니지. 질문 같은 거 받아야 되나? 질문? 여러분들 뭐 지금 오늘 수업한 거 중에 질문 있으세요? 따로? 잠깐 질문 타임을 가져볼까요? 없으시죠? 보통 질문하라고 그러면 안 할 거니까 없는 걸로. 질문 해도 될까 하시는데? 해주세요. 나 채팅창 안 보니까 네가 정리해서 네. 얘기해. 질문해주세요. 프로미스 파이널 얘기해 주셨는데 파이널은 뭘까요? 그리고 패치를 해제시킬수록 부하가 줄어든다고 하셨는데 패치 해제시키는 방법이 어버트 컨트롤러 외에 다른 방법이 있어요? 두 가지 질문입니다. 일단 정식 이름은 프라미스 파이널이 아니라 프라미스 파이널리고요. 프라미스 파이널리로 그냥 MDN 프라미스 파이널리 하면 나올 거예요. 별거 아닙니다. 그리고 어버트 컨트롤러
왜 어버, 다른 방법이 있나요? 왜 다른 방법이야? 가물가물한데? 가물가물한데? 어떻게 하더라? 직접 어벌트 메소드를 호출하는 게 있었나? 뭐 있었던 것 같은데 기억이 안 나요. 어벌트 컨트롤러 외에도 뭐 있어요. 하나 더. 하나 더 있는데 제가 지금 가물가물해서 기억이 안 나요. 직접 한번 찾아보신다고 하시네요. 어. 그리고 레이스를 사용했을 때 실제로 패치 자원이 해제가 되냐고 질문을 하셨는데, 안 돼요. 자기가 직접 해야 돼요. 뭐 네. 그거는 네. 자기가 직접 해야 돼요. 꼼꼼하게. 레이스의 어려운 점이 그거예요. 예. 레이스에서 진 애들을 다 돌봐줘야 돼. 현실 세계에는 그냥 승자만 기억하잖아요. 패자들은 다 억울하고. 근데 레이스 쓰실 때 꼭 주의하실 점은 패자들을 다 돌봐줘야 돼요. 자, 일단 제가 공유 중지 풀고 저희 총무가 출석부 공유를 때릴 거고요. 지금이 40분인데 45분까지 방은 열어두도록 하겠습니다. 설문도 참가해 주시고 다 볼일 보신 분들은 나가셔도 괜찮습니다. 저는 45분까지 여기 있을게요.